이제 뉴로센스라는 기업이고요. 그 모터에 그 암 기반 MCU 달아가지고 이제 비이상 동태 파악하는 건데, 이 서버가 있으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서버만 있으면 다 되니까요. 근데 사실 서버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환경도 있을 거고 굉장히 저전력으로 구동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이 뉴로센스가 개발한 칩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IoT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무선 상태 감시 시스템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차 바퀴라고 하면 그 바퀴는 굉장히 빠른 RPM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 그러니까 좀 하시한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고 동작할 수 있는 이제 칩을 개발해서 뭐 소음 진동 이상 진단 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 유지보수 주기 예측, 그리고 저거는 이제 배관 모니터링 시스템이라서 고온이나 고압에서 그 이제 비이상 동태나 이런 거 이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고, 도로 노면이, 그러니까 바퀴에 설치가 돼서 이제 도로 노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고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지금은 제조업들, 그러니까 공장에 이제 현장 관리하는 거나 아니면 메인터넌스 하는 거에 조금 이제 크게 딜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뉴로클이라는 기업인데, 보통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데이터 수집부터 아키텍처 설계하고 수집 전처리 분석 활용하는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하는데, 요 기업은 그냥 사스 베이스로, 저희가 윈도우 전에는 이제 커맨드 창 열어가지고 명령어 다 쳤잖아요. 근데 윈도우 나온 것부터는 이제 GUI가 좋아서 다 마우스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작업자가 요거는 불량이야 아니야만 이렇게 태그를 좀 달아주면 자체적으로 학습해서, 실제로 뭐 커스터마이즈 된 것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겠죠. 뭐 그게 100이라고 하면 뭐 90%, 95% 성능. 근데 사실 뭐 기업의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인공지능 솔루션을 이제 이렇게 비용을 많이 태워서 이제 적용하기 좀 어려운 기업들은 뉴로클의 사스베이스 구독 형태로 그 OS를 구매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랑 이렇게 딜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대나 르노삼성, LG, 토요타에 지금 공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 레이블이나 사실 어노테이팅 하는 게 아까 뭐 크라우드웍스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그 대기업의 몸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대기업분들 이제 임금이 되게 높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거를 다 이제 맡기기가 어려우니까, 요런 좀 되게 편하게 활용하고 좀 이제 이렇게 라벨링 하는 걸 되게 쉽게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여긴 다임 리서치라고, 아까 전에 카이스트 장영재 교수님이 그 대기업들이랑 공동연구 형태로 지금 대부분 공동연구 형태로 이제 개발하시는 사업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아까 봤던 디지털 트윈, 그래서 뭐 생산제조 실행 시스템이나 자동 물류 시스템, 물류 관리 시스템, 뭐 이런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반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요 기업들은 이 기업은 이제 강화학습으로 최적화된 동선이라던가 아니면 뭐 효율성 증대하는 연구들을 혹은 연구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제 그 수요처들 밑에 적어놨는데, 이런 데는 다 공동 연구로 지금은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스마는 이제 현장 안전관리, 이게 산업재해법 등 산업안전보건법인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산업재해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 이제 파이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그 있는 CCTV나 뭐 이런 거 활용해서 관제하고 이제 현장의 그 안전과 생산성, 효율성, 그리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 제공하는 기업도 있고요. 대표님이 대우조선해양 출신이셔가지고 조선소나 건설업, 그리고 그런데 이제 들어와 계시는 기업이 있고요. 스마트마인드는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거는 조금 이제 연달아서 말씀드리면, 여기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주축인 팀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ERP나 MES로 하고 있는 거에 얹어서 이제 외생 변수나, 그러니까 외생 변수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반영하지 않았던 분석 도구에 넣지 않았던 거, 그리고 그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로 학습하던 거 외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까지 같이 학습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제공하시는 거고, 실제로 삼천리랑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이 하셔가지고 삼천리에서 장관상도 받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도시가스 뭐 수요 예측하는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뭐 채권 예측하는 거, 뭐 이런 거 하고 계시고, 서한그룹이랑 동국제강, 에스테코라는 기업이랑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업에서 처음에 가면 이제 컨설팅을 한 3개월 정도 해요. 이제 데이터 같은 거. 그러니까 그 각 부서에서 직제에서 쌓이고 있는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 기능 구조에서 각 기능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잘 오거나이즈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매출 증대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가서 이제 풀스택 개발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죠. 이제 데이터 어떻게 수집할 거며, 전처리 어떻게 할 거고, 그걸로 어떻게 구현해서 인사이트 어떻게 도출할 거고. 그래서 이런 기업이랑 일을 하려면 사실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실무 담당자, 그러니까 도메인 전문가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뭐 사실 요즘에 인공지능 관련 개발자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몸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거의 뭐 글로벌리 한 10만 불 이상 될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1억에 준하는 연봉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안 해주면은 사실 원하는 그 기대를 못 얻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랑 같이 일한다고 하면 도메인 전문가가 붙잡아 놓고 와서 일하게 하면서 그래서 계속 이터레이션 도는 거죠. 이거는 이 데이터가 맞나, 결측치는 없나, 뭐 이상치는 없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인사이트 도출하고, 인사이트 도출한 걸로 다시 디스커션하고, 이거를 이제 몇 회 반복해서 이제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런 데는 3개월 정도 이제 아키텍처 설계 쓰세요. 그래서 3개월 아키텍처 설계하고, 이제 정리된 걸로 인사이트 디스커션하고, 뭐 3개월, 6개월 또 작업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화재나 이런 거, 기존의 이제 CCTV 데이터로 화재나 뭐 센서, 화재나 화염이나 뭐 이런 거 파악하고 안전의 사각지대를 좀 줄여주는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 제공하는 기업도 있고요. 이런 기업에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 같은 것도 지금 막 저기 두산중공업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철망, 이렇게 뭐죠? 펜스 같은 거 쭉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펜스도 좋지만 그냥 CCTV 하나 있으면 외부에서 오면은 그냥 바로 이 사람이 공장 근로자인지 아닌지 그냥 판단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되게 저화질의 CCTV로도 이 사람이 공장 근로자인지 아닌지 얼굴로 다 인식이 가능해서 그런 거 하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나이파의 AI 바우처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입주 기업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기업들을, 그러니까 사이트가 3개 있는데요. 3개 있는 사이트에 있는 팀 분들은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어떻게 수요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뭐 연락을 주시면 이제 그런 기업들과 연계해 드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거를 하려고 이런 수요처들을 만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양재허브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시작 단계예요. 아직은 갈 길이 먼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 공급 기업이 수요처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것들을 주요하게 이제 논의하는지들을 조금 이제 예시로 적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저관료 제품처럼 막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물 하나에 500원, 뭐 커피 하면 뭐 3,000원에서 5,000원 막 이런 게 사실 머리에 대략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적용한다라는 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챗봇 하나 만드는데 얼마야 했을 때 A라는 기업은 3천만 원이라 그러고 B라는 기업은 3억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왜 달라? 그러면은 사실 그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나이파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AI 바우처가 3억인데 왜 3억이야? 사실은 그런 건 없거든요. 저희 나이파의 그 팀장님이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30만 불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원금으로 30만 불을 주는데 그게 한 3억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당성 검토로 이제 뭐 설문 같은 거 해보면, 대략 3억 정도면, 그러니까 괜찮은 지원금. 그러니까 6개월 사업하는데 3억 정도면 괜찮은 이제 옵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보고는 싶은데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계속 이터레이션 돌다 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솔루션에는 한 요 정도 단가가 되니까 중간에서 좀 개입을 해서 조율을 같이 해주는 거죠. 마치 뭐 부동산 중개업 하는 것처럼 저희가 좀 그런 거를 해보고 싶고, 지금은 기업 소개 위주로 플랫폼이 구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제 기업 소개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조업
제조업에서 한 4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제조업이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되느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입장에서. 근데 이제 글로벌리 이제 거시적으로 인공지능 도입이라는 거를 다 고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독일의 200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인데 지금 뭐 도입해 있거나 아니면 향후에 도입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제 설문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곱씹어 보면 사실 이제 막 TCO 관점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뭐 그 카펙스랑 이제 오펙스 관점에서 이게 지금 도입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그 비용을 줄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에 대한 문제 정의를 잘 하고 조금씩 도입을 하시다 보면 그게 전체적으로 회사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적용하실 때 요게 마지막 페이지네요. 저희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뭐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